안녕하세요. 암 죽이는 좋은 습관입니다. 제 유튜브는 이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의 암 치병을 한 7년 이상 보아가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쌓았던 지식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신청이 아니지. 유튜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해볼 생각으로 그 내용들은 뭐 새로운 내용이보다는 예전에 제가 제 블로그나 제가 이제 있는 카페에 올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 2020년 내용이에요. 2020년이면 벌써 한 4년 가까이가 지난 내용인데 2019년에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자궁경부암에서 폐전이가 돼서 사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어하면서 진지하게 이제 방법을 찾았죠.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나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암 죽이는 좋은 습관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서 그걸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강의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사나 뭐 약사나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유튜브에서 너무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치료를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내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남편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암 덕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른 내용들이 뭐 과학적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보면 너무 쉬운 걸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에서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나 의학적인 걸 맹신하시지 마시고요. 꼭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보호자시면은 그 도움을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 또 전문가나 의료인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내용이 암 경험자라면 그리고 암을 치료를 하는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 경험자라면은 이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와보그 효과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와버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암의 기본 대사인데요. 한 100여 년 전쯤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오토 와버그라는 사람이 발견한 암세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내용을 어떤 건지 대부분의 모든 암들이 다 이 와버그 효과를 나타내진 않고 역와버그 효과를 나타내는 암도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암이 이 와버그 효과, 호기성 해당 작용이 함정되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PET-CT를 찍잖아요. 그 PET-CT는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그 포도당 유사체를 결합해가지고 포도당 같은 걸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밝게 빛나는 거죠. 방사성 동위 원소와 이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을 엄청 좋아하는 암세포의 그런 특성, 그걸 바로 와버그 효과 아니면 호기성 해당 작용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쭉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암 경험자라면은 이 부분이 가장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와버그가 이걸 발견했을 때 1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호기성 해당 작용은 정상 세포가 에너지 대사하는 작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당 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와버그가 봤을 때는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이렇게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그 세포 호흡을 하지 않고 발효를 한다. 와버그 효과를 만든다. 해당 작용을 한다. 라는 건데, 그걸 와버그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의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은, 일반적으로 암은 유전질환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암세포는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한 게 이제 표적치료제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암세포마다 돌연변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또 표적한 대로 또 그 돌연변이를 억제해도 또 다른 부분이 또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의한 병이 맞긴 한데 이 돌연변이가 계속 증가하고 모든 암이 다 똑같지가 않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볼 때도 이 돌연변이 유전적인 문제가 모든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정상세포는 정상세포 2개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지금 마이크 커서 보이죠? 그리고 암세포는 암세포 2개로 이렇게 분열을 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핵이고요. 세포는 핵과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도 있죠. 이게 핵이고 이 주변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암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 정상세포에다가 이번에는 그 암세포에 핵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질환이고 유전자가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상세포는 암세포가 돼야겠죠. 근데 이 정상세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는 이 암세포에 핵을 제거하고 정상세포에 핵을 집어넣었어요. 이 정상세포니까 정상세포가 돼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되거나 이 세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실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오늘 얘기할 게 뭐 암은 유전질환이다. 그리고 암은 뭐 대사질환이다. 이런 거를 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아닌데 지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여 년 전에 와버그는 이 주변에 미토콘드리아가 멈췄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를 못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못하고 이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을 하게 된다. 이제 와버그 효과가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드리기 위해 이걸 설명했고요. 이 와버그 효과란 뭐냐? 이 왼쪽이 이제 정상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무수히 많은 세포가 있죠. 이게 그 세포라고 생각합시다. 이 세포막이에요. 이 동그란 바퀴. 이 안에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작아요. 근데 실제 우리 세포 안에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핵은 하나가 있죠. 핵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포도당을 먹어요. 포도당이 이제 입으로 먹겠죠.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에너지로 쓰이겠죠. 우리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 지방, 단백질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해당 작용이 합니다. 해당 작용. 당을 분해한다는 작용입니다. 당을 분해하면은 그 당이 분해되었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피루부산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 정상세포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모든 세포가 그러진 않아요. 일반 예를 들면 면역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작용을 많이 하긴 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는 이런 형식으로 에너지 대사를 한다. 근데 암세포는 특히 와버그 에너지 대사가 함진된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먹었는데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바꾸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기능이 망가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에너지 분에 대한 포도당이 가는 게 아니고 젖산 탈수소 효소 LDH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젖산으로 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게 그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O2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발효를 하는 거죠. 발효대사예요. 그래서 종양 주변이 산성화가 돼요. 우리가 산성화가 되면은 뭐 산과 염기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 다루지 않을 건데, 산성화가 되면 종양 미세 환경이 산성화가 되면은 종양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좀 더 아래에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와버그 효과가, 와버그가 100년 전쯤에 발견된 그런 암세포의 이상한 비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이다. 그래서 와버그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암의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와버그 효과 하나만으로는 현재에서는 모든 에너지 대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세포에. 예를 들면 역와버그 효과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좀 시간 됐는데 우리나라 김수열 박사님이 이제 발견을 하셨듯이 암의 에너지 대사는 이제 주로 지방에 의존한다. 포도당이 아니라. 그런 것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와버그 효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암이 이 에너지 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가 이 항진돼 있을수록 암의 성장 속도는 거의 정비례에 가까울 정도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경험자나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도전하는 이런 유튜브의 첫 주제로 와버그 효과, 호기성 해당 작용을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와버그 효과가. 이걸 알고 이걸 좀 억제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와버그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없는 에너지 대사가 아니에요. 꼭 해당 작용은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근육 운동 중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근육 운동, 그러니까 산소를 다 쓰지만은 빨리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주로 속근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그 산소를 공급받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에서. 그럴 때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대사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현기성 해당 작용을 하죠. 현기성. 그런데 이 현기성 해당 작용과 암세포의 호기성 해당 작용의 차이는 똑같은데, 이 작용도 포도당을 받고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가지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대사예요. 그래서 이런 근력 운동을 하면은 좀 근피로가 오는 이유가 현기성 해당 작용에 의한 젖산의 축적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암세포는 근데 산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해당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굳이 호기성 해당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세포는 이 해당 작용을 할까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에너지 대사예요. 똑같은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면은 ATP, 우리는 이제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사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운동이나 그 움직임이나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ATP죠. 근데 ATP를 합성을 할 때 포도당 하나로 한 38개의 이런 ATP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당 작용을 하는 포도당을 먹어서 젖산으로 만드는 발효대사를 하면은 단지 한 2개 정도, 두 개 정도의 이제 ATP가 만들어요. 상당히 불합리한 에너지 대사죠. 근데 왜 이 에너지 대사를 할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암세포가 뭐 사람처럼 머리를 뭐 써서 뭐 이유를 만든 건 아닌데, 가장 합리적인, 세균이 뭐 사람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엄청, 우리 지금도 세균하고도 막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그 각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런 생물들은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암세포도 어떤 그런 적응력을 발휘했을 것이죠. 어떤 이점이 있냐, 이 호기성 해당 작용이 암세포한테. 우선 빨리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세포고 미토콘드리아에 이용하는 것보다 호기성 해당 작용을 하면은 빨리 ATP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방에 의존하는 게 더 충분하다. 그래서 단순히 ATP만은 아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생합성 물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호기성 해당 작용 과정에 이제 이 분해된 포도당을 가지고 오탄당 인상 경로라는 또 경로가 있어요. 이 분해된 그런 오탄당을 가지고, 포도당 중에 오탄당을 가지고 이제 핵산이나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만드는 세포 구성물질을 만드는 그런 경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려면 에너지도 필요하지만은 이 생체 구성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경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로에서 아까 젖산을 많이 만들어서 이 주변이 산성화 된다고 했죠. 산성화 되면은 우선 면역적으로 암세포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산성화가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억제가 돼요. 고절 면역세포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암을 공격하는 이제 공격 T세포들이 많이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양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종양 미세 환경이 산성화가 된다는 거는 면역적으로 상당히 억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유리한, 암세포에게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산성화가 되고 또 암세포가 그 빠른 성장을, 와보그 효과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 그러면은 이 빠르게 성장한 암세포들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신생 혈관이 생성이 되게 엉성하게 됩니다. 혈관이 엉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혈관이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거기 충분한 영양이랑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고요. 이 저산소증이 유발되면은 이런 저산소증 유도 인자에 의해서 더욱더 호기성 해당 작용을 악화시킵니다. 그 암세포의 호기성 해당 작용 에너지 대사가 저산소증을 만들고 암세포를 더 키우고, 그리고 그게 더 해당 작용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만들어서 이 악순환이 또 되는 거죠. 오늘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길게 되네요. 어쨌든 제 유튜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오늘도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뭐 저같이 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 덕후들이나 재밌지. 실제적으로 정말 암 치료나 암 경험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짧게 임팩트 있게. 그래서 이런 호기성 해당 작용, 와버그 효과는 이런 장점이 있고 암세포한테, 우리한테는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좋은 효과는 이 호기성 해당 작용은 이제 상징되기 위해서는 암세포에 먹이는 포도당들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슐린 같은 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GLUT라는 이런 세포를 빨아들이는 빨대, 세포의 빨대들이 더 상징되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와버그 효과를 좀 억제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안드릴 습관은 고혈당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다. 아주 단 음식, 그리고 정제된, 가루된 음식, 빵이나 밀가루나, 그리고 가공식품, 액상과당 같은 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인슐린을 많이 교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실 때 너무 그래서 이제 GI 지수나 혈당 지수나 아니면 GL 지수, 당부화 지수 같은 거를 좀 찾아서 공부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낮은 그런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혈당을 빨리 올리는 단 음식, 정제 밀가루 같은 거, 가공식품을 조금 적게 드셨으면 이런 와버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